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장 주요 포인트 짚어보고요. 52주 신고가 ETF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강세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기술주의 강세는 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 100 ETF, QQQ 이런 ETF들 직전주에 조금 조정 거쳤다가 또 금방 네. 또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이제 기술주 관련된 ETF들 좀 계속해서 좀 강세 보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초 대비로 해서 이제 좀 수익률들 좀 찍어봤을 네. 때 좀 화면 바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제가 좀 주로 이제 모니터링한 ETF들 YTD로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2차전지가 거의 190% 가까이 넘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반도체예요. 지금 60%. 네.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이어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로봇, 네. 글로벌 로봇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기술주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좀 기술 외에는 이제 주택 건설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기술주 위주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확실한 테마네요. 그죠? 2차 전지, 반도체, 로봇까지 상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기술주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중국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해볼까 해요. 사실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약간 좀 분위기 달라지려나 싶은 움직임도 있어요? 네, 지금 계속 이제 빠지다가 최근 3주 정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중국 주요 지표들 계속해서 지금 깨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죠. 어떤 청년 고용이라든가 혹은 주요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편에서 오히려 이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대표 지수들 ETF예요. 지금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다가 6월 들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항생테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셌었는데 항생테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테크 ETF가 주간당에 한 7.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 자체는 아직까지는 못 돌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일본 가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더 가려나 싶어요. 엔화가 워낙 약세예요. 그렇죠. 지금 엔화가 정말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훅 꺼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엔화 추이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확 빠졌죠.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완전 아래로 쭉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 빠진 정도 요것은 거의 2015년대 저점 수준까지 지금 거의 빠져왔죠. 지금 당시 저점이 거의 880원대 100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까지 왔고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이게 좀 통화 정책이 좀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좀 계속하겠다라는 부분들 제가 언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버티다가 이제 확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이제 엔화 ETF로도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 공통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좀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 요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황색 선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엔화 ETF의 주식 수.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019년 정도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게 검은선 나타나 있는 게 검정색 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엔화 ETF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둘 다 주식수로 나타나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확 올라온 모습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검정색 선이 이제 이 달러 인버스, 그다음에 주황색 선이 이제 달러 정방향, 그리고 빨간색 선이 엔화입니다. 엔화 정방향. 그래서 사실 이제 규모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엔화만 따로 이제 축을 좀 다르게 잡긴 했지만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달러 자체에 대해서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관심이 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모습 보이는 반면에
네. 엔화로는 거의 지금 상장 이후에 역대급으로 좀 계속해서 좀 그러네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가 사실 뭐 가파르게 빠졌고 하다 보니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도 꽤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까지 트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사실 뇌리에서 많이 사라진 주제이기는 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주제인데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역전의 폭은 꽤 벌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상 시장에 관심이 좀 어디가 있냐가 좀 제일 중요한 맞아요.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대급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관심은 조금은 좀 줄어들어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이 차트에서 이 빨간색 면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나타낸 네. 건데요. 지금 이제 위로 0 위에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정상화되는 상태고 네, 네. 지금 상태 이 0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는 역전되어 있는 네.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3월 달에 최대치까지 벌어졌다가 조금 이제 개선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이제 이 그러네요. 2년물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 80년대 이후에 좀 최대치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뭐 당장 어떤 시장의 회자가 되면서 뭔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또 이게 또 이슈화 맞아요. 되면 또 어떤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정도까지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것들의 흐름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52주 신고가 ETF 동향 최근에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52주 신고가 관련해서는 이 종목 숫자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주간 단위로 이 평균 한 180개, 뭐 100여 개 내외에서 이제 네, 최근에 네. 좀 신고가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370개 오, 두 정도가 배가 나왔어요. 됐어요. 네, 굉장히 네. 전체적으로 좀 확 좀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신고가 나오고 있던 종목들 유지가 되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추가되는 모습 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지금 네. 여기서 좀 화면으로는 조금 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이 가로축은 이 주간 단위 수익률이고요. 그 세로축은 해당 그 ETF가 속한 이 카테고리 전체에서 이 자금 동향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나.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 성장주니까 이 대형 성장주 자체 전체가 뭐 자금 유입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고가 나오는 ETF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익률 동향 쭉 올라가면서 자금 카테고리 자체도 좀 자금 유입되는 모습 네. 좀 보이고 있어요. 뭐 뒤에서 자금 동향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뭐 지난주에서 또 자금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신고가 나오면서 자금 유출이 좀 있었던 부분들은 어떤 항공방위라든가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반도체 네. 이 정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 신고가 동향은 뭐 계속해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좀 계속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네. 이외에도 이제 뭐 해자라든가 혹은 뭐 일본 혹은 뭐 미국 인프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신고가 기록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좀 쌓이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신고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추가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순매수 상위에 있는 것들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뭐 주간 단위로 뭐 순매수 동향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좀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 이 매수 동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지난주 좀 살펴보면 뭐 인버스라든가 채권 관련된 것들 좀 계속해서 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1위부터 15위까지 5개씩 끊어서 바로바로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뭐 1위가 반도체 산업 마이너스 3배짜리 역시나 이제 조정 마이너스 3. 네, 많이 네. 올랐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배당 관련된 커버드콜 ETF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채권, 미국 국채 장기물,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 국채 장기물에 대해서 커버드콜 네. 전략을 구사하는 ETF까지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바로 넘어가서 네. 좀 말씀드리면 역시나 인버스, 6위가 이제 인버스입니다. 나스닥 100 마이너스 3배짜리. 그리고 네. 뭐 은행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 역시나 그 두 번째 있는 게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네. 인버스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별로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그러네요.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채권에 대한 관심, 특히나 미국 국채 내에서도 이 장기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주간 동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체크할까요? 네. 우선 뭐 자금 유입 자체는 뭐 축소는 됐습니다만 절대적인 규모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주간 단위로 220억 달러 정도 좀 굉장히 큰 돈 자금 유입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 어떤 미국 대형 성장이라든가 미국 주식 전반이라든가 혹은 미국 대형 가치주라든가 이런 네. 주식형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어디서 유출이 됐나?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대형주만, 대형주 카테고리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런 것들에서 좀 자금 유출이 있었다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르고 내린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들 뭐 인터넷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뭐 기술 배당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에서 이 부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 네. 보니까 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지금 뭐 그냥 단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천연가스라든가 옥수수 선물 혹은 뭐 콩선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네. 농산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주식형으로 좀 네.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면 어떤 중국 관련된 것들이 그나마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경기 소비라든가 뭐 기술주. 지금 이제 중국 경기 소비도 이런 것도 홍콩에는 이런 중국 섹터별로 ETF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네. 오히려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중국 섹터별로 좀 ETF가 좀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이제 항공 산업 ETF 역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쪽에서 좀 하락한 것들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하락 키워드를 좀 정리하면 역시나 뭐 헬스케어라든가 마리아나 특히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순위 바로 보면서 좀 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은광주 ETF가 마이너스 2.5% 은광.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다음에 러셀 2000 커브드콜 이런 것들 좀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식형 내에서 좀 하락 정리를 했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한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동향부터 확인하죠. 네, 우선 자금 유입은 좀 전환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유입으로 전환이 네, 됐어요. 유입으로 좀 전환이 네.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6천억 정도 이제 작년에 빠져나갔던 돈들 좀 다시 좀 일시적으로 빠져나갔다 다시 네.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봐도 이제 지난주에 빠져나갔던 부분들에서 또 역시나 다시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대형주에서 8,800억 가량, 다음에 멀티에셋,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멀티에셋에서 4,7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 내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뭐 한국 내에서는 이제 주식형, 좀 국한에서 보면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해운 이런 것들 좀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한국에 상장되는 전체에서 이제 상승률, 하락률을 좀 뽑다가 좀 해외 쪽 테마라든가 혹은 원자재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주식형이 국한에서 좀 다시 네. 이번 주부터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좀 바로 이제 순위 보시면 미국 팜플러스라든가 혹은 뭐 한국 반도체, 네. 소부장, 혹은 뭐 항생테크, 항생테크가 그리고 조선 있네요. 해운까지 네.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바로 이제 하락 키워드 좀 넘어가면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보험, 원유 생산, 뭐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테크, 헬스케어는 한국 시장에서도 하락 쪽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한마디 듣고 역시 또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뭐 미국 시장, ETF 시장 이제 좋았던 것들은 네. 뭐 계속 좋았고요. 지금 사실 좀 주요 키워드는 이제 중국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지금 정책도 나오고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미중 합의 같은 것도 좀 조금씩 이제 하회 모드로 들어갔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도대체 뭐가 좀 키팩터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재가 나올 것도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좀 돌아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거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되살아날까라는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되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ETF 시장 중심으로 나눠봤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윤재용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